이행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3, 4월은 4장, 5장, 그래서 그 4장에 대한 내용과 5장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오늘 나간 자료는 4장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아마 조금 속도가 있을 겁니다.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설명할 내용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거고요. 5월 달은 이렇게 천천히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속도가 느리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5장이 이제 채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론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금 진도가 천천히 나가고, 4장은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가고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뭐 요것은 이제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그 전에 했었던 내용들이라 따로 안 하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수업을 이제 바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간단한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R이 정역이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의 정의는 단위원을 갖는 가환, 환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0을 제외한 원소에 대해서 A, B가 다시 0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곱셈에 관해서 곱셈에 관해서 얘네가 무엇이 되는 거다? 가환인 모노이드가 됩니다라는 뜻에 대한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이것에 대한 대우가 A, B가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무엇이 0이다? B가 0이다라는 뜻이 돼서, 대체로 정역임을 보일 때는 요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정역임을 보이는 거고, 우리가 정역에서 영인자라는 것이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인자로 인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는 게 뭐였습니까? 영인자가 우리를 보장시켜주지 못한 거, 영인자로 인해서 보장 못 받는 게 소약법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인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소약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핵심 이론이다 그런 얘기죠. A, B와 A, C가 같고 A가 0이 아니면 무엇과 무엇이 같다. B와 C가 같습니다가 이제 정역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죠. 두 번째로, R을 단위원을 갖는 가환안이라고 할 때,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우리가 다낭 이데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RA가 되는데, 얘네들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R이라고 쓰든 RA라고 쓰든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요거 표현 대신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RA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표현을 AR이라는 표현으로도 이제 사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위원을 갖는 가환 안에서 다낭 이데알이 R일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 된다? A가 단원이다. 이제 단위원도 단원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용이 됐고요. 세 번째, R이 다낭 이데알 정역이다. 다낭 이데알 정역이다를 PID로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R이 당연히 무엇이고 정역이고, 모든 이데알은 다 무슨 이데알이다? 모든 이데알은 다낭 이데알이더라 라는 것이 다낭 이데알 정역의 특징이었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왔었던 것은 유클리드 정역은 첫 번째 당연히 R은 무엇이고 정역이고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 내가 이제 수업할 땐 이걸 W라고 쓸게요. 유클리드 함수 세타가 존재하는 거죠. 이때 유클리드 함수라고 하는 것은 R에서 의미 아닌 정수로 대응되는 함수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세타 A가 0이 되는 경우는 A가 무엇일 때만 0이 되는 거다? A가 0일 때만 그런 거고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단 0은 아닌 거 이것에 대해서 세타 A는 세타 A, B보다 무엇이 된다? 적거나 같더라 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 되는데 우리가 유클리드 정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번째죠. 그래서 유클리드 정역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슨 정리가 성립한다? 유클리드 정역의 핵심 이론은 이게 방송사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정리가 성립한다? 나눗셈 정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글로 먼저 쓸게요. 나눗셈 정리가 이제 성립하는데 즉 이거죠.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A가 0이 아니면 Q와 R이라는 원소가 존재를 해서 B는 AQ 플러스 R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세타 R은 무엇보다 적은 거다? 세타 A보다 적은 거더라. 이런 뜻으로 얘기가 되겠죠. 또 이제 나중에 이 표현 대신에 어떤 이제 이 표현만 쓰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말을 조금 더 복잡하게 쓰면 노란색을 이렇게 첨가시키기도 하죠. 0보다 크고 세타이보다 적으면서 또는 R이 0일 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유클리드 정역이라고 하고 유클리드 정역이 되면 R은 무엇이 되는 거다? 다낭 이데알 정역이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다낭 이데알 정역의 이제 이 내용이 채론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다낭 이데알 정역이. 얘가 이제 핵심적인 이론이다 보는데 이 핵심적인 이론을 직접 설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낭 이데알 정역은 정역이면서 모든 이데알이 다 무슨 이데알이었다? 다낭 이데알이었다가 이제 이론이죠. 그런데 모든 이론이 다 다낭 이데알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것을 밝히는 경우가 있냐면 유클리드 정역이라는 것을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유클리드 정역이면 전부 다 무슨 이데알, 뭐는 된다 그랬습니까? 다낭 이데알 정역은 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논의할 때 유클리드 정역이 핵심 이론은 아니다. 유클리드 정역은 하나의 도구로서 더 많이 활용이 될 거고 핵심 이론은 다낭 이데알 정역이 핵심 이론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할 것은 이제 이것을 다낭 이데알 정역을 이제 포커스를 두고 여기에서 이론들이 이제 살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책의 저자에 따라 이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R을 단위원을 갖는 가환환이라고 할 때 이때 이제 여기에서 표현이 정수론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수론적 표현으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A가 B를 나눈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적당한 원소
C가 존재를 해서 B가 A 곱하기 C 요와 같은 꼴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지면 A는 B를 나눈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정수론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A는 B의 약수입니다. B는 A의 배수입니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인수다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인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언어적으로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중학교 때 배웠던 뭐가 먼저 툭툭 튀어나오냐면 약수라는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인수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말을 많이 쓴다? 약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약수입니까? 인수입니까? 그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그 말에 불편함을 느끼지 말고, 요런 뜻으로 번역한다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0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론에서 보시면 모든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다죠. 그렇죠? 그러면 요 이론에 비추어 보면 0은 0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가 됩니까? 이렇게 쓰더라도 이 식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0은 0을 나눈다라는 말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건 갈립니다. 이건 정해진 바는 없어요. 이게 정해진 바는 없는데 누군가는 0을 나눈다라는 것은 0은 수를 나눌 수 없다라는 말에 의해서 이런 표현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의에 입각하면 분명히 0은 또 뭐를 나누는 게 맞아요. 0을 나누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0은 0을 나눈다라고 쓰되 앞으로는 이런 거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린 0은 0을 나눈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러한 사실 A가 B를 나누지 않을 때 A는 B를 나누지 못한다. 이것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임의의 원소 R에 대해서 B는 어떤 경우든 A 곱하기 R의 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뜻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대한 내용은 이제 이것도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A와 B가 동반원이다라는 말을 책에 따라서 A가 B를 나누고 B가 A를 나눌 때 A와 B가 서로를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나눈다는 뜻에서 동반원이라는 뜻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적당한 단원이 존재를 해서 B가 A 곱하기 단원의 꼴로 표현되면 A와 B는 무엇이 된다? 동반원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동반원이라는 말을 왜 강조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가 동반원이면 A에 의해서 생성된 다낭 이데알과 B에 의해서 생성된 다낭 이데알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에서 2는 마이너스 2를 나누죠. 또 마이너스 2는 2를 나누죠. 그러니까 2와 마이너스 2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정수에서 동반원 관계죠. 근데 우리는 2의 배수와 마이너스 2의 배수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2의 배수를 가지고 문제를 논의할 겁니까? 마이너스 2의 배수를 가지고 논의할 겁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배수보다는 2의 배수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 실에서 그래요? 2의 배수와 마이너스 2의 배수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유는 뭐가 있냐면 2는 양수죠. 양수. 자연수죠. 그러면 자연수는 무슨 집합이에요? 정렬집합이에요. 정렬집합에는 뜻은 공집합이 아닌 모든 원수는 무엇이 존재한다? 최소원이 존재한다. 그래서 최소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음수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최소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다. 두 번째, 이것을 설명할 이유는 이 둘이 같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활용도가 높고 직관적이고 하는 것들을 쓰는 게 더 좋겠죠. 그렇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다항식환에서 유용한 이론이 되는데, 다항식환에서 유용한 이론이 돼서 fx라는 것과 gx라는 것이 두 다항식이 서로가 서로의 약수와 배수라고 하자야. 약수와 배수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우리는 모닉 다항식으로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자는 그런 말들을 현재 시점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모닉의 개념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정수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방금 얘기한 것처럼 A는 당연히 A를 나누고 A는 0을 나누고 1은 무엇을 나눕니까? A를 나누게 되겠죠. 그 다음에 추이율이 성립이 되죠. 그 다음에 요것의 뜻은 뭐예요? 요것의 뜻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B가 어디에도 속하는 거예요? B가 요 안에 속하는 거죠? 속하니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해서 B는 무슨 꼴로 표현된다야? A 아래 꼴로 표현이 된다죠? 이 말은 A와 B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런 관계죠? 그래서 단항 이데알 B가 단항 이데알 A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A가 B의 무엇이다? 약수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뭐 이런 거 어려우면 그냥 정수 생각하시면 돼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보면 몇의 배수가 더 큰 집합입니까? 2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죠? 그런데 2는 몇의 약수가 된다? 4의 약수가 된다. 이런 거 내가 앞에서도 그 수업 얘기를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정역이라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역이 영어로 인테그랄 도메인이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인테그랄의 뜻은 적분이란 뜻도 있지만 정수인 인테저의 형용사형, 참 영어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이라는 말은 정수의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직역하면 정수의 영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정역 문제 풀 때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그젠플로 떠오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수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된다. 오케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동반원일 때 이런 거고, 자, 얘가 되면 우리는 아까 A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A가? 요게 주어진다는 얘기는 A가 뭐다? 단원이다 였죠? 단원이라는 말은 적당한 원소가 존재를 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로만 보면 단위원은 몇의 배수이다. 단위원은 몇의 배수가 된다? 1의 배수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자, 1은 단위원의 배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3번, 4번, 5번이 암묵적으로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3번, 4번, 5번이. 그래서 내가 이제 4.1은 예전에 보통 강의할 때 강의를 잘 안 했어요. 왜 강의를 안 하냐면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수론만 머릿속에 그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대표적인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요 말의 뜻 속에 최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연수에서 최대 공약수는 뭡니까?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D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D는 A와 B의 약수이면서
약수 중에 뭐가 된다? 가장 크다라는 뜻에서 최대 공약수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소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순서관계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다와 작다의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없다니까 최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든다면 4와 6의 최대 공약수는 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2는 4와 6의 약수 중에서 가장 큽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최대 공약수를 알려고 하는 이유, 최소 공배수를 배우려고 하는 이유. 왜 하죠, 그런 거를? (4와 6의) 공약수를 이제 체크해 보면 4와 6의 약수는 4의 약수는 1, 2, 4고 6의 약수는 1, 2, 3, 6이잖아요. 그럼 이들의 공통된 약수는 1과 몇이 됩니까? 2가 되겠죠? 근데 최대 공약수 2의 약수는 몇이에요? 그러니까 공약수를 다 구하면 뭐만 알면 다 구해진대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하나만 알면 굳이 나머지 약수는 우리가 따져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됩니까? A와 B의 공배수들은 전부 다 최소 공배수의 뭐가 된다?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배수를 다 안 들고 다녀도 뭐만 알고만 있어도 최소 공배수 하나만 알고 있으면 공배수는 자동적으로 다 뭐가 돼요? 구해지는 꼴이 되겠죠. Yes, no?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본질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거를 조금 더 오버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정수 ABC에 대해서 부정방정식 AX 플러스 BY 이꼴 C가 되는 정수 XY가 존재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뭐다?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D라고 놓는다면 D가 무엇을 나눈다가 돼요? C를 나눈다라는 뜻이 되죠. 그렇죠? 이것을 좀 필충 조건은 아니지만 한정적으로 제한을 두면 이 말은 이런 뜻이 되겠죠. 정수 XY가 존재를 해서 AX 플러스 BY는 무엇이 되는? D가 되는 정수 XY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XY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해서 얘를 구합니까? 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을 이용을 해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해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논리를 그대로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 논리를. 오케이? 그래서 이 논리를 그대로 끌고 오고 싶은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럼 최대 공약수라는 말에 무슨 뜻은 없다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순서 관계가 없으니까 무슨 말은 해줄 수 없다. 크기 관계는 논의해 줄 수 없다. 그런데 아까 최대 공약수란 가장 큰 약수 하나만 알면 나머지 약수를 구해줄 수 있다죠? 그래서 그 성질만 갖고 오는 거예요. 대소 관계는 논의를 못하고. 그래서 D가 A 모든 원소의 약수이고, 이게 이제 공약수란 뜻이죠.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가 E가 무엇이면, 공약수이면 E는 무엇의 약수이다? D의 약수이다. 그러니까 가장 크다라는 말 대신에 성질이 나타난 거죠. 오케이?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가장 작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공배수는 맞고 다른 공배수들 전부 다 무엇한다? 나눈다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가 되는 게 아까 PID라고 썼는데 자, 이게 PID를 직역하면 주 이데알 정역이에요. 직역하면 주 이데알 정역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의역해서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게 파가 갈린 건 아닌데 파는 없어요. 파는 없는데 대체로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은 주로 직역을 합니다. 굳이 의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 있죠. 옛날에 나는 옛날 사람 아닌데 옛날 거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만 옛날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뭐로 하냐면 우리식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요거 잘 바꾸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잘 바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본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이 잘 바꿨던 것을 공부했던 사람은 자기들식 표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영어로 본다면 Principal Ideal Domain이니까 당연히 번역하면 주 이데알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 몇 개로 생성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로 생성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것을 단 한 개의 항으로 했다라는 말에서 뭐 이게 일본식 표현이라는 뜻 아닙니다. 이 저때 수업 시간에 한번 이 얘기를 했더니 안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와서 왜 선생님 자꾸 수업 시간에 일본 얘기해요라고 얘기해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내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거 뭐 수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듣는 분들 중에 대학에서 내가 말한 다낭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주라고 공부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단어가 연상이 잘 안 되죠. 다낭이라는 말하고 주라는 말이 연상되는 단어면 그렇게 뭐 강조하지 않는데 연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번역상에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정의를 한다면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교사임용 시험은 그래서 주로 그 원소를 많이 번역하는 형태가 돼서 주라는 시험으로 또 많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데알이라는 것을 뭐 이거는 그 아이디얼이라는 말이 맞다 그런데 이걸 영어로 읽으면 아이디얼이 맞는 거고 이게 한국식으로 한글로 표현하면 이데알이 맞는 거고 그래 뭐 우리 국어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다낭 이데알 정역일 때 요것의 뜻이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것의 뜻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말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A1, A2, AN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것은 다낭 이데알 정역이니까 단위원을 갖는 무슨 완이죠? 가완안이. 단위원을 갖는 가완안에선 지금 이 말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데알,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는 건 다음 얘기고 일반적으로 이것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R1, A1, R2, A2, RN, AN. R1, R2, RN은 R인 이러한 이데알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데알이란 말이에요. 요것도 이데알이 돼요. 이데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업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이데알 정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낭 이데알 정역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이데알은 단 몇 개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니까 뭔가 있겠죠.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D라는 원소가 있겠죠.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 D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이때 이 D는 뭘까요? 그랬더니 이 D는 바로 무엇의 문제다? A1, A2, AN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유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최대 공약수는 원래 하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연수, 정수에서 놓고 보면 이 관계를 4와 6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아까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도 최대 공약수의 조건이 만족되고 마이너스 2도 최대 공약수의 조건이 만족이 돼요. 근데 자연수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순서 관계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2는 어느 게 더 큽니까? 2가 더 크니까 거기에서는 최대 공약수는 하나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가 순서 관계가 없는 곳에서는 2가 마이너스 2를 나누고 마이너스 2가 2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만큼 존재합니까? 그러면 얘 D를 구했다면 여기에 단원을 곱한 것만큼 존재를 해요. 그럼 정수에서는 단원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2개만 존재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절대 D는 무엇이 아니다? 유일하지 않다는데 우리는 수업을 유일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유일하지 않는 걸 유일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에? 의사소통 때문에. A라는 사람은 막 2를 얘기하고 있어. B라는 사람은 마이너스 2를 얘기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둘이 대화를 나누면 똑같은 말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느낌이 다르죠. 하나는 음수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고 하나는 뭐로? 양수적 사고로 접근하고 있으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려면 둘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논의할 때 나중에 우리 목적지는 다항식환이에요. 다항식환. 그러니까 다항식환에서 얘기하면 그때 무슨 다항식으로 이런 것을 논의하려고 한다? 모닉 다항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닉 다항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면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유일성이 보장이 되어 있고 의사소통이 자연스러울 수 있죠. 그런데 일반론적으로는 얘는 절대 일반론적으로는 무엇하지 않다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겠죠? 이거 유일성 보장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이것들도 이데알들의 교집합도 뭐가 돼요? 이데알들의 교집합도 이데알이죠? 그런데 얘가 다낭 이데알 정역이었으니까 어떤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때 얘는 이 말은 요거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때 L은 A1, A2, AN에 무엇에 해당된다? 최소 공배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한 건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D와 D'이 최대 공약수이면 같다라는 말을 못 쓰고 있죠. 조금 전에 얘기처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같다가 아니라 동반원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는 나도 수업할 때 되게 안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최대 그러면 답이 당연히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대값은 항상 존재하면 유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있고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면 그때 이 둘이 최소 공배수가 되면 얘네들도 무슨 관계다? 동반원이 되고 이때 여기에서 이 언어적으로 혼동되시면 안 되는 게 문제를 다루다 보면 최대 공약수가 1하고 나와요. 최대 공약수가 1하고 나오는데 이게 문제는 문제를 풀다 보면 유리수 같은 데서 문제를 풀다 보면 뭐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4분의 1입니까? 최대 공약수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1은 상징 언어예요. 무엇을 상징한다? 단원이면. 그러니까 내가 막 문제를 풀었더니 최대 공약수가 유리수로 계산했더니 4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서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yes, no. 무슨 말인지 이해 아직 안 됐어? 요거를 구했더니 이것의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으로 구할 거란 말이에요. 구했더니 얘가 내가 알고 있는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7에서 문제를 다루었더니 최대 공약수가 6이 나왔다고 치자야. 그러면 6입니까? 라고 안 쓴다라는 얘기예요. 최대 공약수는 몇이라고 쓴다? 1이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은 자꾸 뭐로만 보지 말아야 단위원으로 나온다가 아니라 1은 무엇을 상징하는 언어다? 단원을 상징하는 언어예요. 문제 풀다 보면 절대 1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다시 와서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은 여기를 안 찾아가셔도 돼. 안 찾아가도 돼. 그냥 화면만 보시면 돼. 아까 4.1.2에서 요 5번 얘기할 때 그래서 A에 의해서 생성된 단항 이데알이 D이면 전체 집합이면 이때 A는 단위원이라는 표현보다 내가 뭐를 썼습니까? 단원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상징어예요. 항상 문제를 풀 때 단항 이데알의 관점에서 본다면 단위원이나 단원이나 다 뭐가 된다. 개념적으로 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3장에서 무슨 말을 했었냐면 단위원을 갖는 이데알은 뭐밖에 없다. R, 자기 자신밖에 없다. 단원을 갖는 이데알도 뭐밖에 없다? R, 자기 자신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단위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단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원, 단원은 이데알의 관점에서 무슨 개념으로 보자요? 이데알의 개념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거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시험에 숫자가 1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데 자꾸 안 나오니까 어색해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가 물론 6에 의해서 생성됐습니다라는 말의 뜻이나 단위원 1에 의해서 생성됐습니다라는 말의 뜻이나 같은 뜻이지만 자기가 표현을 달리 쓰게 되면 다른 문제를 푸는데 자기 스스로가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류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꼭 얘가 숫자 몇이 아니래도 된다? 1이 아니래도 단원만 나오면 다 서로 뭐라고 본다? 서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자연수에서는 단원이 몇 밖에 없어요. 자연수에서 곱셈 저건이 존재하는 건 몇 밖에 없어요. 1밖에 없으니까 정수론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다뤘던 거예요. 최대 공약수는 그 공약수가 1과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1이 단위원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버려요? 단원이 되는 꼴이에요. 그런데 환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A1, AN에 생성된 이데알이 무엇이 되는 거다? 얘가 된다는 뜻인 거고요. 이 말은 말을 바꾸면요. 요것은 A1D, A2D, AND에서 생성된 게 뭐가 된다? D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 D는 지금 R 대신에 D라고 쓴 거죠. 이 말은 적당한 원소 X1, XN이라는 원소가 존재를 해서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 A1, X1, AN, XN이 몇이 되는 거. 왜냐하면 단위원 1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있으니까 왼쪽에도 그 단위원 표시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쓰지 마.
쓰지 마. 시험밭이에요, 시험밭. 그렇죠. 지뢰밭은 들어봤어도 시험밭은 안 들어봤습니까? 얘네들을 캐내면 캐낼수록 막 시험 문제가 줄줄줄줄 쫓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이론도 이론인데 이론보다는 실제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장에서 다뤘던 극대 이데알, 잉여환, 채 이런 것들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이 내용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X1, X2, XN을 구하는 훈련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이거 대답이 없어요? 훈련들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정수화는 단항이 돼야 할 정역인데 이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이런 말이 이것으로 무엇하면이라고 나왔어요. 제한이라는 말이니까 순서 제한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수에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미 무슨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까? 수에서는 순서 관계가 있죠. 근데 Z7에서 1은 2보다 적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이라는 것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뜻인 거고 2라는 것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가 1인 게 더 큰 수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가 2인 게 더 큰 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는 무슨 관계는 없다? 대소 관계는 없는 거예요. 자, 같은 얘기 했던 겁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왜 안 했어요? 그냥 나머지 얘기는 내가 다 수업 시간에 했고요. 수업하면서 했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다시 읽어보셔도 되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원래는 4.1은 5분에서 10분짜리 수업이었는데 오늘은 되게 길게 한 거예요. 5분에서 10분 한다는 얘기는 안 읽어봤다는 얘기겠죠. 요거 궁금하면 정수론 보세요 하고 이렇게 넘어갔던 파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 내용을 보시면 정역 뒤에서 0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원소가 존재할 때 이러한 원소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은 곱셈에 관해서 닫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A라는 집합을 이런 거라고 놓쳐요. 이런 거라고 놓는데 이게 공집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수 같은 경우를 볼까요? 체에서 유리수에선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다 단원이죠. 유리수에선 0을 제외한 모든 원소는 단원이죠. 그럼 단원 빼고 그럼 이제 0만 남았죠. 0도 빼고 그러면은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공집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논의한 것처럼 공집합이 문제 자체가 무슨 집합이 아니라면 공집합이 아니라면 하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얘가 이거는 가정에 의해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A, B는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A, B는 분명히 0이 아니죠. 그리고 D는 무엇이에요? 정역이었죠? 그러면 정역에서는 0인자가 없으니까 0이 아닌 두 수의 곱은 무엇이 아니다? 0이 아니다니까 A, B는 이것이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도 증명해야 돼요. 무엇을 증명해야 돼요? A, B가 곱한 게 무엇도 아니다.
단원도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단원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거죠.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곱셈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뭐 유리수라면 정수라면 2와 3이 그래서 2 곱하기 3은 6인데 6은 역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역수는 6분의 1인데 6분의 1은 유리수가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론 문제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B가 무엇이라면 그러면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환이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해요? 환임으로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럼 이 입장이 주어지니까 이 말은 따라서 A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단원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근본은 A와 B는 모두 다 뭐가 아니에요. 단원이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모순이죠.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개상 논리적 모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모순됐다는 얘기는 최초의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A, B도 무엇이 아니다. 단원이 아니다죠. 자, 그럼 첫 번째 A, B는 곱한 거는 D의 원소인데 0은 아니고 단원도 아니니까 이 말은 A, B도 어디의 원소가 된다. A의 원소가 됩니다. 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 증명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해도 돼요. 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가 체예요. 체가 되면 우리 뭐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써볼까요? 체가 되면 얘는 단위원을 갖는 무슨 환이고 가환, 환이고 그 다음에 단원 집합은 뭐다? 이거죠. 이 말은 체가 되면 0이 아닌 원소는 무조건 무엇이 존재래요? 곱셈 여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까 내가 이거를 유일하지 않은데 유일하게 쓰고 싶다는 말을 자꾸 했단 말이야. 유일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쓰고 싶다. F가 체일 때 fx가 얘라고 보자야. 그러면 얘는 몇 차 다항식이에요? n차 다항식이죠. 그런데 얘는 f가 무엇이에요? 체이고 A에는 F의 원소인데 무엇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0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N의 곱셈 여건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에서는 곱셈 여건을 인버스라고 쓸게요. AN에 무엇이 존재한다? 곱셈 여건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이 말은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N, XN, AN의 인버스 AN-1에 XN-1, AN의 인버스 A1, X, AN의 인버스 A0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GX라고 놓아볼까요? GX라고 놓으면 fx와 gx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동반원이죠? 근데 원소가 다항식이다 보니까 다항식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동반원이죠? 그래서 동반다항식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fx에 의해서 생성된 단항 이데알과 무엇에 의해서 생성된 단항 이데알이 돼요. 같죠? 그러면 얘가 뭔지는 모르는데 i라고 놓는다면 이 i를 생성하는 이것들은 유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유일하지 않아요. 유일하지 않은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유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요거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얘를 가지고 논의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체는 당연히 단위원이 있다 없다야. 체는 당연히 단위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다항식에는 무슨 다항식이 꼭 존재한다? 모닉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거, 최고창의 개수가 2인 거, 이런 다항식들은 다 유일한데 모든 체에 반드시 갖는 원소는 단위원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Z2에는 2라는 원소가 없죠. Z2의 2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하는 건 뭐다? 1이고 그것이 모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다항식을 얘기를 할 때 꼭 무슨 다항식을 논의하려고 한다. 모닉 다항식을 논의하려고 하는 거고 체가 되면 반드시 보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체 아니죠? 그러면 x 플러스 1에 의해서 생성된 이데알과 2x 플러스 2에서 생성된 이데알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디가 더 크겠어요? 여기가 더 큰 모양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얘는 2의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지만 얘는 무엇은 아니에요. 단원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논의를 할 때 이것이 단원이냐 아니냐가 문제 푸는데 되게 중요해요. 단원이 돼버리면 얘를 없앤 것을 생각해도 되고 나눈 것으로 생각해도 되고 단원이 아니면 나눌 수가 없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체가 되면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한 고민은 단 1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체가 되면 당연히 무엇이 존재하니까? 곱셈, 여건이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에 한계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만 논의하려고 한다? 체에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체가 되면 얘가 뭐까지 된다고 그랬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가 체가 되면 거기까지는 안 했나? 이제 내가 여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이게. 체가 되면까지는 안 했네. 자, 체가 되면까지는 안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상식적인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 얘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결론은 이제 얘가 체가 되면 그런 얘기인데 얘가 일단 체가 되면 얘가 뭐죠? 체가 되면 뭐죠? 정역. 그럼 정역까지는 보존이 되죠? 그래서 얘도 뭐다? 정역. 정역이니까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두 다항식의 곱의 차수는 각각의 차수의 무엇과 같다? 합과 같더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가 체일 때 성립하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정역이니까 성립하는 이론이에요. 정역에서는 무조건 성립하는 이론이고 1번은 체가 아니래도 성립하는 내용인데 2번은 F가 무엇이니까 체이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gx가 0이 아닐 때 fx를 gx로 나누면 목과 무엇이 남는다. 나머지가 나오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 표현 대신에 디그리 rx가 디그리 gx보다 적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버려요. 그냥. 오케이? 근데 대부분의 책들은 이걸로 많이 써요. 얘는 표현이 몇 가지니까. 표현이 한 가지니까. 그런데 얘는 이것 또는 요거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두 번째 나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선호하는데 나는 이건 이제 내 취향이니까 내가 이제 이거 선호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표현 방법은 덜 복잡한 게 별표 표시한 게 훨씬 더 간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존재합니다. 어디에서만 이거를 보장받는다? 체에서만. 체가 아니면 이제 이런 것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Z5에서 얘가 소수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체가 되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나누는 식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돼요.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얘를 이걸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Z5에서. Z5에서 2의 곱셈 여고는 몇입니까? 3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3x하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와 얘를 곱하면 6x 3승이니까 x 3승 3x 제곱 3x 빼주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쏘리 말 지금 내가 잘못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개수가 2니까 2의 곱셈력은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는 거죠.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해주면 x 플러스 몇이 돼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몫은 3x 마이너스 3인데 Z5에서라고 그랬죠? Z5에서였죠? 그럼 그 Z5에서 마이너스 3은 2의 덧셈 약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정수에서는 불가능해요. 왜? 여기서 이제 이것처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2x 플러스 1로 나눠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게 나누려면 개수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2x 플러스 1의 최고창의 개수 2는 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해 주려면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해 주려면 이렇게 줘야 되는데 2분의 1이라는 것은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QX와 R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 말이 중요한 말은 나눗셈 정리를 쓰려면 단원의 곱셈 이때 이 GX의 최고창의 개수가 단원이어야만 돼요. 최고창의 개수가 단원이면 이 식은 무조건 성립을 해요. 최고창의 개수가 무엇이면? 단원이면.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단원이면 정수가 됐건 뭐가 됐건 무조건 성립이 돼요. 그런데 체는 최고창의 개수가 0만 아니면 무조건 다 무엇이니까? 단원이니까 체에서는 이런 거 고민하지 않는 거고 체가 아니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려고 하는 건 이것을 보장을 받는 거죠. 항상 보장을 받는 건 F가 뭐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답안지 쓸 때 이런 거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수업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원래는 지금 내가 강의하는 것처럼 보통 강의를 안 다루는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제 내가 자꾸 말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왔는데, 시험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다낭 이데알 정력임을 보이시오, 이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다낭 이데알 정력임을, 왜냐면 못 내는 게 아니라 답안지 공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미 알려진 게 R이 정력이면 RX는 정력이다야. 그러니까 정력 굳이 무엇할 필요 없어요. 설명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나올 때 모든 fx의 모든 이데알이 무슨 이데알임을 보여라? 다낭 이데알임을 보이시오라고 문제를 이제 제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이제 그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는 사람들은 이 fx가 유클리트 정력이므로 다낭 이데알 정력이다 그래서 유클리트 정력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클리트 정력으로 안 하고요. 그냥 나는 다이렉트로 다낭 이데알 정력에서 모든 이데알이 무슨 이데알이다? 다낭 이데알이다를 설명하는 방법을 쓸 때, 왜 그러냐면 답안지 쓸 때 유의점 얘기하려고 해요. 이 문제에서. 대부분의 책들은, 이제 나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만, 대부분의 책들은 자명한 이데알을 이렇게 얘가 0이데알일 때와 0이데알이 아닐 때로 나눠요. 대부분의 책들은. 근데 나는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나눔의 방식이 라지 fx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얘는 i는 당연히 무엇에 의해서 생성돼요? 얘는 무엇에 의해서? 단위원에 의해서 생성되니까 이건 증명 끝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얘가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0이 아니라고 그랬죠? 0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0이 아니니까 당연히 모든 다항식이 무슨 다항식인 건 아니다. 0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0 이외에 다항식이 적어도 몇 개는 있다. 하나는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i가 또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i가, 위에서 썼죠. i가 무엇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fx가 아니라는 말은 얘가 무엇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단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쵸? yes? 그러면 f가 체라고 그랬잖아요. 체에서 0이 아닌 상수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단원이고, 이게 체가 될 때 단원 집합은 얘와 같은데 얘는 0을 제외한 요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단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단원 하나라도 가지면 fx가 되는 거니까. 그럼 단원이 아니란 얘기는 얘네들이 0도 아니지만 뭐도 아니다. 상수도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원이 아니고 이 말은 디글이
fx를 n이라고 놓는다면 얘네들은 몇 이상이다? 1 이상이더라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우리 지금 약수 배수 문제로 넘어가는 건데, 자, 그래서 채를, 이거 채 C자야. 그냥 대문자 C야. 이게 왜 이렇게 돼? 흘림체로 해서 옛날 멋을 부린다고. 그리고 이제 C라고 안 읽고 이제 이게 독일어로 아베체 할 때 그 채자를 말하는 거야. 필드 채가 아니라.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요게 주어지는데 얘네들은 무엇들의 모임으로 놓냐면 이것들의 모임으로 놓자야. 이렇게. 그러면 분명히 무엇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0이 아닌 게 반드시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 이런 게 있죠. 있으니까 절대 얘는 무슨 집합 아니다. 요거 증명하려고 요거 쓴 거야.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른 데는 얘가 적용이 안 돼. 그런데 0이 아니기만 하면 얘네들의 차수는 무조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연수, 1 이상인 자연수가 되니까 얘는 무엇의 부분집합? 자연수의 부분집합이죠. 그렇죠? 이 차수는 자연수잖아. 그렇죠? 그럼 무엇에 의해서? 자연수의 또는 정수의 무엇에 의해서? 정렬성에 의해서 말로 얘기하면 얘가 체의 무엇이 되는 거? 최소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최소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때 이 fx의 소속은 어디예요? 이 fx의 소속은 어디예요? 어디? i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0이냐 아니냐는 이제 안 중요한 말이지. 더 이상 안 중요해. 여기서 요 말은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얘가 무슨 집합이 아니란 걸 강조하려고. 공집합이 아니란 거. 요거를 설명한 것은 얘가 무엇의 부분집합? 차수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했던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i는 R의 fx의 무엇이에요? 이데알이고 fx가 어디에 소속이에요? i의 소속이니까 여기에 어떤 방식을 곱해도 얘네들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i에 들어간다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 와서 이제 얘기를 보시면 내가 그때 말 안 하고 썼습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건 요 다낭 이데알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란색 얘기를. 노란색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는 뭐만 이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게 증명이 됐다라는 얘기는
노란색이 증명됐다는 얘기는 말로 얘기하면 I 속에 있는 모든 이데알은 fx의 배수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증명 테크닉에서 약수와 배수를 논의하려면 나눗셈 정리를 써서 나머지가 몇임을 증명해 주면 된다. 0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최소성을 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gx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이건 아까도 성립하지 않고 뭐라는 것을 보장받았을 때만 이 식이 성립된다고 그랬어요. fx의 최고창의 개수의 단원이란 걸 보증받아야 되는데 f가 최이면 무조건 0만 아니면 다 뭐가 돼요? 최고창의 개수는 단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f가 무엇이므로 이 말을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답안 있을 때 채점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중요하게 봐요. 요 과정을 중요하게 보고 요거를 중요하게 봐요. 요 부분을.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할 때 이 말의 뜻이 사람들이 요 둘의 단어가 이것과 이것이라는 말을 증명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서 쓰이지? 증명할 때 안 쓰이는 것 같은데 특히 이거 얘 왜 하는 거야? 막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증명하는데 얘가 있어야 이 말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최소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정렬 집합의 정의 자체가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 집합은 무엇을 갖는다? 최소원을 갖는다가 되니까 일단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검증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틀려요. 틀리다기보다는 안 써요. 안 쓰고 자기는 퍼펙트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이거를 시험 내는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틀릴 거고 어디에서 틀릴 거고 어디에서 틀릴 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우리 정수론적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수론에서는 단원이니 아니니 그런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정수론에서는 나눗셈 정리 성립한다고 하지 뭐 단원, 곱셈, 저거니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장을 받으려면 얘가 채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가 되기 때문에 채점하는 사람은 이 용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채점할 때 꼭 체크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그 오류들이 발생이 돼요. 되겠죠?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는 길게 했습니다. 다시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다? RX가 무엇이 되기를 희망한다? 0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증명할 때 내가 무슨 길로 가고 있는지 놓치면 안 돼요. RX가 0이 되기를 희망하는데 RX야 0이 되어라 그런다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인데 얘 소속은 어디예요? I였죠. F의 원 소속도 어디예요? F의 원 소속도 어디예요? I죠. 근데 I는 뭐였습니까? I가 fx의 무엇이에요? 이데알이니까 요것들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I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와서 다시 볼게요. fx의 뜻이 뭐였어요? fx의 뜻이 0을 제외한 fx의 뜻이 0을 제외한 모든 다항식들 중에서 차수가 가장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거예요. 유일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차수가 가장 작은 게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차수가 가장 작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Rx의 차수는 반드시 무엇보다 적습니까, 지금? fx보다 적죠?
그런데 적은데 얘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I에 들어가고 있죠? 그럼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죠. 이 RX는 예외 조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0을 제외하고는 차수가 제일 작은 애가 fx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RX는 fx보다 차수가 적은데 I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말을 최소 차수에 의해서 RX는 뭐가 된다? fx의 차수의 무엇에 의해서? 최소성에 의해서 RX는 몇이 됩니다? 0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얘가 0이잖아요. 얘가 0이니까 이 말은 GX는 FX 곱하기 QX가 돼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요 안에 들어간다죠? 그래서 요거 증명이 된 거죠. I에 있는 모든 다항식은 요 안에 들어갔다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증명했습니다라고 안 해버리고 원래는 이것만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뭐가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까? 요게 증명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증명했으니까 얘와 얘 두 개 결론으로 둘이 뭐가 된다? 같다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은 같다를 증명한 게 아니에요. 원뜻은 요거만 증명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그래서 뭐 더 진행을 안 시킬게요. 다 증명됐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데알은 다 무슨 이데알이 된다? 자명한 게 됐건 자명하지 않았건 간에 모든 이데알은 다 무슨 이데알이다? 다항 이데알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지금 내가 이 얘기하다 글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여기에서 얘가 정역인 건 맞는데 요 나눗셈 정리를 할 때 보장받는 건 어떤 멘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 F가 뭐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채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요 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시점이 아무 데나 넣어놓고 나 채라고 썼는데 그러면 안 돼. 꼭 들어가야 될 시점은 여기니까 그 말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가 나옵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할까요?